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원산지 관리사 제2과목인 품목분류를 같이 학습하게 될 정일련 관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2022년도에는 이 원산지 관리사 시험 과목에 대한 교재 개편이 있었습니다. 개정 작업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2022년도에 치러지는 두 번의 시험을 만약에 응시하실 그런 수험생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개정된 교재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연히 제가 진행하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강의도 2022년도 개정된 그런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작년 교재, 즉 2021년도 교재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원산지 정보원의 FTA 원산지 아카데미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시험 접수한 그 홈페이지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곳에서 2021년도 교재와 2022년도 교재에 대한 정오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예전 교재 2021년도 교재를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올해 2022년도에는 개정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본격적인 품목분류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 갖고 간단하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 원산지 관리사와 관련된 뭐 먼저 알아야 될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요령껏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과목은 4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1과목이 FTA 협정 및 법령, 그 다음에 2과목이 품목분류, 이제 오늘부터 저랑 같이 학습하시는 그 내용이고, 3과목이 원산지 결정 기준, 그 다음에 4과목이 수출입 통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에는 뭐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이렇게 쭉 이런 순서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약간 순서를 좀 바꿔갖고 하시는 게 조금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 먼저 이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수출입 통관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은 결국은 이건 관세법, 그죠? 법령이에요, 법령. 그죠? 이 관세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말이 그냥 수출입 통관인데 실질적으로는 관세법, 그 법령집 자체가 시험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세법,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우리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된 각종 통관이라든가 뭐 과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우르는 그런 관세법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FTA 협정이 있는 거예요.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제 무역에 있어 갖고 기본적으로 FTA하고 상관없이도 이 관세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FTA가 계속 발효됨으로 인해 갖고 그거를 관장하는 FTA 협정이 생기죠. 그죠? FTA 협정이 계속 우리가 발효가 되는 것이고, 그 협정을 발효된 협정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또 특별한 어떤 법령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FTA 특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FTA 협정 및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결한 FTA 협정뿐만 아니라 이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FTA 특례법에 대한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FTA 특례법은 이 관세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세법을 먼저 한번 쭉 보셔갖고, 아, 우리나라 물품 무역에 관한 수출입 통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먼저 한번 크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관세법에 대한 특례법인 FTA 특례법, 그죠? FTA 특례법은 당연히 뭐예요? 상대 국가의 FTA 협정을 맺고 그 내용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어떤 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행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먼저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과목은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과목은 FTA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일부만 빼갖고, 즉 다시 말하면은 어떤 특정한 물품의 원산지를 실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판정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 그 부분만 빼와갖고 제3과목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과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기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시험 과목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1과목의 협정 및 법령, 여기에서는 주로 FTA와 관련된 형식적인 부분을 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FTA 협정 및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 갖고 원산지 증명서라든가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협정 적용을 어떤 시점에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각종 형식적인 부분을 위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일부를 뺀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과목은 그 중에서 실체적인 부분, 이 물품에 대한 우리가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어디지라고 했었을 때 실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만 따로 빼갖고 과목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의 일부인 요거 보시고 왜냐면 여기에서 어차피 여러 가지 협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FTA 협정에 대한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먼저 요 과목에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 아니면 뭐 동시에 같이 보시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 품목 분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게 이제 관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세법. 결국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세를 낸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자, 우리가 관세를 낼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우리가 내야 되는 관세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과세 가격의 세율 요걸 곱한 금액이 관세액이 되는 거죠. 그죠? 요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관세법에서 다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할 때 뭐 관세를 낸 다음에 그렇게 했었을 때는 우리가 내야 되는 관세를 어떤 식으로 산출하냐? 바로 과세 가격에다가 과세 가격에 상응하는 비율, 즉 세율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요 관세액 산출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바로 요것과 요거예요. 요것과 요거. 두 가지죠. 그죠?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세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요게 수출입 통관, 즉 관세법 내에서 일부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과세 가격 말고 요 세율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요게 변동됨으로 해갖고 실질적으로 요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래갖고 요 세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세율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세법의 별표라고 부르는 관세율 표라는 것이 있고 그 표에서 내가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찾는 거예요. 찾고 난 다음에 내 물품이 여기 그 관세율표에 나와 있는 어떤 품목에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면 그 바로 옆에 세율이 기재가 되어 있어. 뭐 8%, 10%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 갖고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관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품목분류라고 하는 과목은 결국은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요 수입세율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확인하는 방법은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 표라고 하는 실제 표가 있고 그 표에 보면은 여러 가지 품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죠? 갖고 요 품목 중에 내 품목이 이거를 찾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품목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과목만 따로 빼갖고 제2과목 품목 분류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원산지 관리사를 내가 취득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뭐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지인을 통해 갖고 아마 정보를 들으셨을 텐데 요 정도 과목이 있다라는 정도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사전 지식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목의 구성이 이건 관세법에 대한 내용. 자, 그다음에 1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법에 대한 특례법이라고 할 수 있는 FTA 특례법에 대한 내용. 자, 그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은 FTA 특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실체적인 부분만 빼낸 그런 과목이다. 품목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갖고 세율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만 빼갖고 품목분류라는 과목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뭐 익히 들으셨다시피 품목분류 다른 여타 과목에 비해 갖고 품목분류라는 그런 과목이 굉장히 암기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꽈량률도 좀 높고 아마 이렇게 아마 익히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품목분류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보다 현저하게 점수가 낮게 나오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죠? 왜 그렇죠? 저하고 같이 학습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농담이고, 얼마든지 품목분류가 물론 양이 좀 많고 그다음에 암기할 것이 많다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그런 그 분들을 보시면은 품목분류 과목의 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현저히 낮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본 강의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체크를 하셔갖고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득점도 가능하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품목분류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이 품목분류라는 과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내용 자체도 많고 일단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큰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이 과목 자체가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거. 왜냐라고 하면 이 품목분류라고 하는 이런 과목 자체를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것은 관세사 시험과 우리 원산지 관리사 시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 품목분류를 좀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먼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이제 약간 OT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우리 품목분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새로 나온 2022년도 교재를 기준으로 해갖고 쭉 이제 한번 넘겨보시면은 이제 맨 앞에 컨텐츠라고 해갖고 쭉 나오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제1장 HS 품목분류 제도라는 거 먼저 개념 먼저 한번 잡고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S 국제 통일 상품 분류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 자, HS 품목분류의 2페이지예요. 2페이지 그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중에 요 칠판에다가 이렇게 PT를 띄워 드릴 텐데 요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기본 교재도 이제 당연히 학습하실 때는 보시면서 요거를 이제 위주로 보시면서 이제 그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우리끼리는 요걸 강의 노트라고 부를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강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요거를 전부 다 다운 받아 갖고 인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다 제공이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제 다운을 받으셔 갖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책이 교재가 두껍다 보니까 요 교재도 물론 활용을 하셔야겠지만은 약간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서브노트처럼 서머리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시고, 막판에 어차피 우리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암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마지막에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뭘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하나 이제 들고 가셔갖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첫 번째 품목분류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 및 무역통계 수집 등의 목적으로 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그 물품에 해당되는 품목 번호로 분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의의 같은 것들은 그런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암기할 거는 다 알려드려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쭉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이 품목 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관세 부과 및 무역 통계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해서 이거 관세 얼마지? 라는 걸 갖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HS 협약의 가입국이고 그 협약의 부속서, 안엑스라고 얘기를 하죠. 부속서인 품목분류표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품목분류표는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게 우리가 추려갖고 이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얇게 나온 거죠. 그죠? 그 품목분류표를 보면 실제로 품목분류표가 굉장히 두꺼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발간문을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 활용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표가 있을 것이고 그 표에 쭉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국제 무역 거래되는 상품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이 물품이 이 책 속에 어느에 들어가는지를 품목을 분류하는 것. 그걸 갖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목 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대로 너 1번, 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번호를 여기다가 이쁘게 매겨놨어요.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상품명이 있고
번호가 있고 상품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쭉 넘기면은 다 진짜로 표로 되어 있고 앞에 번호가 있고 옆에 상품명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그 표에서 어느 해당되는 상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표를 보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번호를 보는 거. 그 번호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목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번호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거, 절차를 우리가 품목 분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의의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갖고 통일화된 상품 분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 차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종전에는 여기서는 지금 뭐야? 관세 부과 및 무역 통계 수집 등을 목적으로 그래갖고 그 종전에는 통계 목적의 품목 분류표하고 관세 목적,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관세 목적의 품목 분류표가 각각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게 통계 목적을 SITC라고 얘기를 하고 관세 목적을 CCCN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왜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계 목적을 하기 위해서 요거에 대한 품목 분류를 잘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표에 해당되는 게 또 이 표는 또 어떤 식으로 해당이 되지? 이런 식으로 두 번 작업을 해야 됐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그래갖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갖고 이걸 묶어갖고 HS 품목분류표를 만들어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 내용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는 뭐가 분류되고 있다? HS 품목분류표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품목분류의 법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나라는 HS 협약이라는 데 가입이 되어 있고 그 협약의 가입국들은 그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 품목분류표 자체, 그죠? 그게 바로 품목분류의 법규이다. 자, 그 다음에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품목분류표를 써야 된다. 알겠다. 그러면 이걸 갖다 국내에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국내에 들여올 때는 관세법의 별표로서 관세율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품목분류표나 관세율표나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표, 품목분류표라고 얘기할 때에는 HS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세율표,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꼭 요 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HS 해설서라고 하는 것과 HS 품목분류 의견서라고 하는 것들도 품목분류를 할 때 있어 갖고 중요한 법규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협약 내용을 쭉 한번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품목분류 사례도 우리가 참조할 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무에 있어서는 품목분류라는 거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대체 왜 이 품목분류라는 거를 왜 우리 이제 과목 원산지 관리사에서는 시험 과목으로 했냐? 바로 이제 품목분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 HS 코드, 품목분류라고 하는 그 품목 번호를 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수입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액은 과세 표준, 즉 과세 가격 곱하기 세율인데 요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요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요게 아니면 달라지거나 그 둘 차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변수이고 요것도 하나의 변수인데 이 품목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품목 분류 번호, 품목 번호를 갖냐에 따라 갖고 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코드,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그죠? 중요성이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원산지 관리사에서 뭐 이거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물품,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결정이 돼야 돼요. 원산지가 판정이 돼야 돼요. 갖고 이 물품이 예를 들어 갖고 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 갖고 해외에 있는 수입국에서 이 물품에 대한 FTA 체결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 요 물품에 대한 거를 뭐 관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나라산 한국산 요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세 혜택을 준다라는 게 바로 FTA 체결이니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원산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요 물품에 대한 품목 번호를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한국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 판정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요 물품이 품목번호가 뭐지? 라는 걸 갖다가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FTA 원산지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가 이 품목 분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사 과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품목 분류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따로 떨어져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국제통일 상품 분류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교재대로 이렇게 쭉 여러분들 좀 따라오시면 됩니다. 교재도 같이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FTA 활용 절차와 품목 분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뭐 이 절차가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나올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수출이 됐든 수입이 됐든 이 품목 번호를 확인하는 것. 즉 품목 번호는 품목 분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게 바로 품목 번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품목 번호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번 부호라고 얘기를 해요. 세번 부호. 그 다음에 이걸 줄여갖고 그냥 세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S 코드, 그죠? HS 코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품목 번호라고도 얘기하고. 그래갖고 제가 중간중간에도 뭐 품목 번호, 뭐 HS 코드, 세번 부호 또는 세번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텐데, 이게 바로 이 품목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명 앞에 있는 번호 체계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FTA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단계에서 품목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 품목 분류라는 과목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가볍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은 어려운 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HS 협약 여러분들 교재는 5페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HS 협약의 가입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HS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협약의 명칭은 뭐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우리 시험에서는 뭐 나올 일은 없죠. 옛날에 관세사 시험에서는 이 HS 협약의 풀네임을 영문으로 쓰시오라는 게 10점짜리로 아주 옛날에 나온 적이 있기는 한데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commodity description, 즉 상품에 대한 명세죠. 그죠? 명세. 상품의 명세를 우리가 harmonize, 즉 조화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그 상품을 뭐 너만 알고 있는 상품명, 나만 알고 있는 상품명 그런 거 쓰지 말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품명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 많겠죠, 무지하게.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번호, 즉 코딩 번호를 한번 달아보자. 여기다가 번호를 한번 달아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통일 상품명,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그 다음에 그다음에 and 부호 체계, 코딩 시스템 요거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걸 우리가 이제 줄여서 얘기할 때는 HS 협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HS 협약. 그죠? 줄여 갖고 여기 HS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HS 협약은 종전에 CCCN 4단위에 해당되는 CCCN을 6단위로 확대 개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관세 협력 이사회라고 하는 이게 기구 이름이에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기구 이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 WCO 세계 관세 기구라고 해갖고 WCO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당연히 이때에도 관세 부과 목적을 위한 표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CCCN 요 표를 CCCN이라고 불렀어요. 그거에 4단위로 되어 있다. 4단위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숫자 부호 체계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번호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WCO가 되면서 HS 이렇게 HS라는 요 표를 사용을 하면서 요 때에는 6단위 체계, 즉 다시 말하면은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6단위 체계로 개편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쭉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당연히 협약을 가입을 했으니까 그 협약에 대한 내용문이 있겠죠. 그래갖고 그 협약에 대한 내용문을 보면 전문이 있고 본문 20개 조, 그러니까 1조 뭐, 2조 뭐 이런 식으로 20개 조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부속서가 붙어 있어요. 부속서. 그래서 우리 이 품목분류라고 하는 과목은 결국은 요거 공부하는 거 말고 요 부속서라고 부르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품목분류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 자체에 대한 학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 협약의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협약 자체는 내용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짧고 그 다음에 부속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요 부속서가 바로 품목분류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품목분류표는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쪽에 보면은 저 배경이라든가 목적이 나와 있는 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HS 협약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쭉 보면 아, 좋은 말이 다 적혀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 묻지 우리가 암기할 일이 있을까 싶어요. 좋은 말만 다 있는 거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국제 무역에 관한 통계를 수집, 비교, 분석이 하게끔 용이성을 확보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통계, 그죠? 통계, 그죠? 그 다음에 분류 체계가 다른 경우의 명칭 및 부호 재편에 따른 비용 감소. 그래갖고 뭐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 통계 목적의 표가 따로 있었고 관세 부과 목적의 표가 따로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왔다 갔다 하려면 비용도 들고 불편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HS 협약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는 게 전문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제 무역 서류의 표준화와 자료 전달 촉진. 요걸 만약에 우리가 HS 코드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무역 실무에서 사용되는 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이런 걸 만들었을 때 또는 이제 수출 통관 또는 수입 통관과 관련된 서류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표준화된 그런 이제 HS 코드를 활용을 한다든가 표준화된 품명을 기재한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건 뭐 굳이 암기하실 필요 없이 그냥 쭉 들어보시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HS 협약에 가입국 당연히 우리나라 가입되어 있죠. 그래갖고 한국을 비롯한 뭐 한 150여 개 국가가 현재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HS 협약이라는 게 아까 통계 목적과 그다음에 관세부가 목적의 표가 달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합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1988년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1988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에 약 5년을 주기로 하고 주 개정이 되거든요. 그 개정, 그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HS 협약이니까 당연히 조문이 있겠죠. 그죠? 1조부터 20조까지 조문이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에는 협약이 뭐 어떤 배경으로 인해 갖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까 방금 전 PT에서 보여드렸던 그 정도 수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1조부터 20조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HS 협약 자체에 대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시험은 공부는 따로 학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딱 정해드리는 거 그거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나올 그 che약 당사국의 의무 어디 갔죠? 권리. 여기 바로 che약 가입절차 숙령. 몇 조죠? 8조인가요? 잠시만요. 9조인가요? 3조 참. 여기 있네. 요걸 못 찾고 있었어요. 요거. 요 전체 중에서 죄송합니다. 전체 중에서 나머지 조문들은 다 보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고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나중에 볼 거고 이 협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약에 부속되어 있는 부속서를 우리가 품목분류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시험은 그 품목분류표 자체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요 조문 자체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갖고 보시면은 제2조 이 협약의 부속서 이 협약에
협약에 부속소가 있는데 그 협약의 부속소가 협약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HS 품목 분류표가 바로 시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보시고,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품목분류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품목분류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생소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여러 가지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그 보기는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기능적으로 어떻게 하지? 용도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팁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기본 교재를 현재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계신데 이 기본 강의를 듣는 순간 다 암기하려고 하면 이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 하겠지만은 이 특히 품목분류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더하죠. 그죠?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좀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쭉 한번 끝까지 맨 마지막 강의까지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품목분류라는 하는 과목이 어떤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달리 표 자체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표의 앞쪽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뒤쪽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앞쪽 부분을 이렇게 쭉 보고 있을 텐데 이 앞쪽 부분을 쭉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뒤쪽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근데 뒤쪽은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보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1강부터 맨 마지막 강의까지 쭉 한번 들어보시면 이 표가 전체적인 윤곽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눈이 들어오면 그때 되면은 그 앞부분에서 뒤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었을 때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이 이제 딱 세팅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게 그때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품목분류는 물론 기본적으로 암기를 당연히 하셔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회독수. 한번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고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고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회독수 예를 들어 첫 번째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두 번째 볼 때는 한 5일 걸리고 3일 걸리고 2일 걸리고 그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나중에 암기를 갖다가 막판에는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요령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나갈게요. 자, 품목분류표 여러분들 교재는 5페이지가 아니군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HS 품목분류표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과목은 항상 HS 협약의 부속소인 품목분류표 자체를 보는 것이다. 그럼 그 품목분류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책으로 되어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책을 딱 넘기면은 뭐가 나오냐? 바로 맨 처음에 앞에 HS 해석에 관한 통칙이라고 하는 게 6개가 쭉 먼저 나와요. 그죠? 맨 처음에 딱 책 넘기자마자 맨 앞장에 그게 쭉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려진 표가 나와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 HS 품목분류표라는 거를 만들 때 국제무역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번호를 갖다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너 1번 하자, 너 2번 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지, 그죠? 큰 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놈끼리 한번 묶고 그 다음에 그 묶어놓은 거 내에서 또 한 번 다시 묶고 그 또 작은 분류에서 또 한 번 또 묶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HS 품목분류표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책을 넘기면 일단 통칙이 쭉 6개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6개가 다 끝나고 나면은 부라는 게 나와요. 부. 그래갖고 제1부, 제2부, 제3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영어로 이제 섹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수평적으로 제1부 그 다음에 2부 21부까지 이런 식으로 쭉 부가 쭉 나와요. 섹션이라고 하는 게. 이건 어떻게 보면 대분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물품끼리 대분류를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부 안에서 제1류, 제2류, 제3류 즉 챕터라고 부르는 류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2부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갖고 뭐 제6류, 제7류, 제8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가지 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이 류 안에 들어가면 이걸 또 조금 더 세분해요. 그러니까 이건 대분류, 중분류, 그죠? 그 다음에 세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헤딩, 즉 호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다가 번호를 달아주는 거죠. 번호를. 그 번호를 갖다가 우리가 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세세 분류한 걸 갖다가 소호, 서브 헤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윗단계부터 부, 1부부터 21부까지 먼저 부를 나누고 해당하는 각 부별로 그 밑에 속해 있는 류를 또 중분류를 하고 그 류 안에서 세 분류인 호, 번호를 다는 네 가지. 이때 사장이라고 얘기하는 번호가 네 개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디지트로 되어 있는 번호를 다른 호. 그 밑에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세세 분류를 하는 소호라고 하는 것, 서브 헤딩이라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전체적인 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류 안에서 예외적으로 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구나라는 걸 알아두실 거예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각 류에서 류도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나누기 위해서 1절, 2절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건 모든 류가 다 있는 건 아니고 몇 개 류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는 제1부부터 21부까지 있고 그 부, 각각의 부 안에 류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그거는 01류부터 97류까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해당되는 류 안에서 네 단위의 번호 체계를 한 것을 우리가 바로 호라고 얘기를 하고 한 1200개 정도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걸 조금 더 세분한 게 소호인데 요거 대충 한 5000개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숫자 몇 개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절대 그런 거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 뭐 예를 들어 갖고 4단위 호를 외워라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류 있잖아요. 부하고 류.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암기와 관련된 요 어떤 식으로 암기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암기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요 강의 맨 마지막 시간 때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표를 보면서. 자, 일단 쭉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표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표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표로 되어 있고 거기에 번호 적혀 있고 옆에 상품명 적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느꼈는지 이거 좀 주석을 좀 달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에 해당되는 주가 있고 류에 해당되는 주가 있고 그 다음에 소호에 해당되는 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부에 딸려있는 주를 우리가 부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류에 딸려있는 거를 류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소호에 딸려있는 걸 소호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학습을 하시면서 해당되는 부주, 류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예요. 부주, 류주가 뭐 400개가 넘어요. 500개가 조금 안 되는데 그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 강의 시간에서 찝어드리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큰 분류책,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맨 앞장을 딱 넘기면 통칙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부터 제1부 나오고 1부 밑에 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부에 속해 있는 1류 나오고 그 다음에 호 나오고 소호 나오고 그리고 1류가 다 끝나면은 1부에 속해 있는 1부에 속해 있는 예를 들어 갖고 1부에는 1류부터 시작해 갖고 2류, 3류, 4류, 5류 5개의 류가 포함이 돼요. 제 1부에는. 그러니까 책을 딱 넘기면 HS 품목별로 실제로 보면 제 1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1부에 속하는 01류에 해당되는 내용이 쭉 나와요. 번호가 쭉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02류가 시작이 되고 요거 다 끝나면 3류, 4류, 5류 이렇게 나와요. 요게 다 끝나고 나면 제2부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부 안에 속해 있는 뭐 0, 6, 6, 7, 6, 8, 6 그렇게 쭉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3부로 넘어가고 4부로 넘어가고 5부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21부까지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일단 그렇게 이제 그건 제가 표를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방금 말씀드렸던 뭐 부도 있고 류도 있고 호도 있고 소호도 있고 그 다음에 부의 주, 류의 주, 소호의 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 표 자체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그 표에서 통칙과 주와 호의 용어 또는 소호의 용어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3대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책을 딱 열면은 뭐가 나오냐? 통칙이 나온다 그랬죠. 통칙이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통칙이 나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통칙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책을 딱 피면은 통칙이 먼저 나온다고 했죠. 뒤에 이렇게 표가 나올 건데 그 표를 갖다 해석을 할 때에는 요 통칙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 요거 먼저 읽어봐 라는 그런 뜻으로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오는 품목분류표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세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통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품목분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6개 정도가 돼요. 다 중요합니다. 이 통칙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체 앞으로 뒤에 나오는 그 전체 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기준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부 같은 경우에 주가 있고 류에도 주가 있고 소호에도 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주도 이 법적인 구성력이 있는 3대 구성력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주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주에는 어떤 특정한 용어를 정의한다든가 아니면 분류 기준 또는 분류 한계를 제시한다든가 자, 그 다음에 제외 규정 다시 말하면은 이 부에는 이런 물품들은 포함하지 말고 다른 데다가 분류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제외 규정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당연히 법적 구성력이 있고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주, 류주, 소호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호에 대한 주는 있나요? 네, 호에 대한 주는 없어요. 왜 없냐라고 하면 그 호의 용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 구성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줄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도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호의 용어 또는 소호의 용어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법적 구성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딩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해당되는 류 안에 속한 물품을 사단위로 했다는 얘기는 번호가 예를 들어 갖고 번호가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요 네 자리로 세분화한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네 자리 옆에다가 뭐라고? 샬라 해갖고 상품명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코모디티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랬죠. 상품명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얘네들 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사단위 호라고 부르는 거고 번호 그죠 품목 번호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샬라 되어 있는 요 품명을 우리는 호의 용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호의 용어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 번호와 함께 객기되어 있는 그 물품명을 얘기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호 그다음에 호의 용어. 소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죠? 소호는 뭐야? 여기에 점 찍고 숫자가 6자리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4단위호, 요게 6단위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의 번호, 즉 3번 품목 번호, HS 코드이고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호의 용어로구나. 요게 호의 용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갖고 이 세 가지 통칙과 주, 그 다음에 통칙과 주, 그 다음에 호의 용어, 소의 용어, 요게 3대 구성 요소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품목분류표의 특징, 그냥 쭉 그럼 가볍게 보세요. 자연과학적, 경영학적 조화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그 표 자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기초 소재부터, 즉,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그다음 화학제품, 요런 거부터 그거를 갖다 가장 기초 원 소재로 해갖고 요걸 우리가 조금씩 가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으로써 뭐 정밀 기계도 되고 수성 기계도 되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음식도 되고. 그죠?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그 표의 앞쪽에는 기초 소재, 즉 동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광물성 생산품 이런 것들이 쭉 계기가 되고 그걸 조금 더 가공을 하면 표의 뒤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순히 가공도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큰 기준이긴 한데 요 가공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얘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야 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용도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 갖다가 표에다가 다 녹여내 갖고 요 표를 전체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갖고 이런 조화가 잘 돼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상품명을 얘기를 할 때 부르는 사람마다 그 품명을 다 달리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잘 알아들 수 있는 그런 품명을 쓰자라고 해갖고 이제 국제표준화기구라고 하는 의견을 수용을 해갖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공용 표준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목적 품목 분류표.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목적과 관세 부과를 목적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이 HS 품목 분류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인 품목 분류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만약에 전기 면도기를 수출한다. 또는 전기 면도기를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통계 목적이든 관세 부과를 목적이든 이 두꺼운 표에서 내가 그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그 전기 면도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는 과정을 품목 분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찾았을 때 나오는 번호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품목 번호 또는 세번 부호 또는 줄여갖고 세번 또는 HS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갖고 이 전기 면도기에 대한 HS 코드가 8510.10호라고 한대요. 그럼 도대체 왜 저런 HS 코드를 갖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 저 8510에 대한 이걸 분할을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죠? 4단위, 그 다음에 6단위로 되어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4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 번호가 왜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냐라고 하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855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85류에 속하는 물품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고 요것만 봐도 아 얘는 85류에 대한 물품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84로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건 84류에 해당되는 물품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고 앞쪽 요걸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2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뉴 챕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510이라고 했었을 때 8510 요 네 자리를 우리가 호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까지 해갖고 6자리를 우리가 소호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전체표에서 어떤 식으로 찾아가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부가 몇 개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제1부부터 제21부까지 있어요. 다 특징이 있어. 예를 들어 갖고 1부 나중에 보실 거예요. 뭐 1부 동물성 생산품, 2부 식물성 생산품, 3부 뭐 광물성 생산품, 4부는 조제식료품, 5부는 3부는 저기 유지, 동식물성의 유지, 그 다음에 4부는 조제식료품, 5부는 광물성 생산품, 뭐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공도에 따라 되어 있다 보니까 앞쪽에는 기초 소재가 되어 있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공도가 높은, 완성도가 높은 그런 기계라든가 뭐 수송기기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류가 돼요. 그 중에서 쭉 가다가 1부, 2부 가다가 16부에 가면 무슨 물품들이 주로 분류가 되는지 보면은 기계류,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거 갖다가 부의 표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저 16부에 대한 표제를 보면 아, 대충 여기에는 어떤 물품들이 분류되는지 대충 특징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 16부는 류가 2개예요. 제 16부는 류가 2개인데 하나는 84류고 하나는 85류예요. 이 류가 2가지밖에 없어요. 주로 84류는 기계류가 분류가 돼요. 85류는 주로 전기기기가 분류가 돼요. 주로 이렇게 큰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6부에 들어가서 또 해당되는 그 이 2가지 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85류로 가보니까 류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골로 이렇게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류에 그 다음 4단위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 4단위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 85류에 들어가면 뒤에 01, 02, 03 이런 식으로 쭉 붙어요. 요게 8501호, 8502호, 8503호 이게 4단위 HS 코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1, 2, 3, 4, 5, 6, 7, 8 쭉 10번째에 가보니까 HS 코드가 뭐라고 되어 있냐? 품목번호 3번 부호가 뭐라고 되어 있냐? 8510호라고 되어 있고 이 8510호의
호의 용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면 면도기, 이발기, 모발 제거기, 가로 열고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전기 면도기가 우리가 만약에 수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셔갖고 아 2부에 속하겠구나, 16부에 속하겠구나, 80부에 대충 속하겠네 라는 걸 먼저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쭉 호의 용어를 보니까 여기 면도기가 딱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면도기, 이 중에서 면도기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소호를 분류를 해야겠죠. 그런 경우에 8510.1020304050, 그러니까 85류에 해당되는 거에 호는 1, 2, 3, 4 이런 식으로 돼요. 8501, 8502, 8503, 8504 쭉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겠죠? 소호가 있겠죠. 그죠? 소호는 대부분 010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0, 20, 30, 40, 50, 60 이런 식으로 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8510에 10은 면도기, 20은 이발기, 30은 모발 제거기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8510에 905는 부분품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여기까지가 6단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품 안에 들어가면 또 면도기 부분품이냐, 이발기 부분품이냐, 모발 제거기 부분품이냐 이렇게 또 세세 분류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는 부에 대한 표제를 봐갖고 대충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물품을 대출 윤곽을 줄이는 거예요. 줄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품목 분류를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 호의 용어. 요거를 가지고 품목 분류를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거. 그거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품목 코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볼게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그 품목 분류표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3대 구성 요소 및 코드와 관련된 특징 뭐 이런 것들 다 보셨어요. 그리고 다음번 즉 HS 채약 당사국의 의무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죠? 컨텐츠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맨 뒤를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그 부록에 품목 분류 속견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품목 분류 우리 표는 몇 부부터 몇 부까지 있다 그랬죠? 제1부부터 제21부까지 있어요. 그 부 내에서 중분류를 해갖고 제1부는 016부터 056까지를 포함을 하고, 2부는 6류부터 14류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부 내에 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6부는 기계류, 그 다음에 전기기기가 주로 분류되는데 16부는 류가 두 개죠. 84류하고 85류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8401, 8402, 8403 이런 식으로 4단위 호가 있고, 그죠? 또 그 해당되는 8401에 들어가 보면 그 밑에 소호, 즉 840110, 840120, 840130 이런 식으로 소호가 있다라고 이렇게 큰 체계를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제 맨 앞장과 이걸 봐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표 자체는 1부부터 21부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21부까지 모든 내용이 우리 교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냐? 그렇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 중에 우리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중도,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그 비중도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잘 체크를 하세요.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맨 앞에 이제 콘텐츠를 보시면은 제2장, 그러니까 그 제1장은 HS 품목분류 제도 그냥 기본적인 개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2장부터 표 자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2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생산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제3장은 석유화학공업 제품, 제4장은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제5장은 금속과 기계 및 기기, 제6장은 수송기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이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요거를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갖고 얘네들이 그냥 목차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동물성, 식물성, 그 다음에 조제식료품과 광물성 생산품까지를 제1장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나와 있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죠? 제1장에다 집어넣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2장이죠. 제2장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생산품 이렇게 표를 달아갖고 자, 그 다음에 석유화학공업 제품이라고 해갖고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묶어놓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교재 구성. 그러니까 교재 구성상이에요. 그러니까 교재 구성을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지 교재 구성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 8부, 9부, 10부 요거는 이 교재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 8부라든가 9부라든가 10부에 해당되는 거는 이 교재 목차를 봐도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1부 나오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사장,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라고 해갖고 여기 나와 있는 요 11부 요 놈하고 그 중에 12부에서도 요 놈은 빼고 요 놈을 요렇게 묶어갖고 사장에 우리 교재에는 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장은 금속과 기계, 그 다음에 기기라 그래갖고 요 놈 13부도 빼버리고 요것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요거를 묶었어요. 갖고 금속, 그 다음에 기계,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정밀기기를 묶어갖고 우리 교재의 5장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수송기기가 우리 교재상으로는 6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빼버리고, 요것도 빼버리고, 요것도 빼버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관세율표 즉 또는 품목분류표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수록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만 수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요거는 보지 않으셔도 된다. 교재 자체에 없어요, 그죠? 교재 자체에 없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4단이라고 하는 호 있죠, 호. 번호, 그죠? 4개의 번호. 그리고 난 다음에 땡땡 옆에 품명이 들어가죠, 그죠? 호의 용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되냐, 문제가 되냐. 예를 들어갖고 뭐 A라는 물품에 대한 4단위 HS 코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보기가 1, 2, 3, 4 이렇게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그렇게 단순하게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 여러분은 그걸 암기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4단위로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자연적으로 여기에서 이 강의 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게 내가 도저히 4단위는 못 외우겠다라고 하면 뭐를 외워야 되느냐? 앞에 나와 있는 뉴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4단위호까지 암기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4단위호를 암기하려고 막 억지로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상응한 대가가 있긴 하겠죠. 그죠? 좋은 점수를 얻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외우셔야 되냐? 먼저 류를 외우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기 면도기가 85105죠? 85105. 적어도 85110까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도 85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 시험에 많은 부분이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냐라고 하면은 다음 중 85류에 분류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보기 3가지는 85류에 해당되는 물품 3가지를 보기에다 놓고 하나는 뭐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든가 헷갈리는 것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 그런 유형의 그런 것들은 류만 알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면은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보기 중 류와 품명과 분류되는 류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또는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하겠죠. 그 문제도 뭐예요? 다 해당되는 물품이 어느 류에 속하는지를 알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다음 중 85류에 분류되는 물품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하면 보기 1번에는 다 85류에 해당되는 거. 보기 2번에도 다 85류에 해당되는 거. 3번에는 뭐 예를 들어 간첩 하나 나왔고 90류에 해당되는 물품 하나 하고 요거 다음 중 85류에 분류되는 물품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있어갖고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에 대충 어떤 물품이 분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류에 어떤 물품이 분류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걸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맨 뒤에 나와 있는 속견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보고 암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견표를 하셔갖고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견표를 보는 방법은 388페이지에 교재 맨 뒤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왼쪽에 0, 1경, 2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물은 016라는 뜻이에요. 왼쪽 먼저 읽고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읽는 거예요. 그래갖고 016는 육과 식용서류, 그 다음에 어패류는 036, 그 다음에 낙농품은 04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적어도 해당되는 류에 어떤 물품이 분류되는지 이건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속견표는 찢어갖고 책상 옆에다 붙여놓고 또는 지갑 속에다 집어넣고 계속 외우세요. 계속 외우세요. 지금부터 외우세요. 지금부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84류가 나오고 85류가 나오고 96류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84류 또는 85류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16부에 해당되는 요게 우리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놈하고 요 놈에 대한 그냥 속견표를 따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물론 외우시면 좋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속견표에 나와 있는 류의 표제 정도, 류에 어떤 물품이 분류되는지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요거 전반적인 흐름만 보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S 품목분류표는 여러 가지 이제 분류 기준을 이렇게 적용을 해갖고 이제 들어왔는데 앞쪽 부분에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주로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로 다 기초 생산품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동물성 생산품은 제1류부터 제5류까지 포함이 되는데 제1류의 속견표를 보세요. 살아있는 동물, 그 다음에 육과 식용서류, 그 다음에 어류, 갑각류, 그 다음에 연체동물, 기타 수상 무척주 동물, 그 다음에 기타의 동물성 생산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동물성 생산품 기초적인 거 묶어놓고 그 다음에 식물성, 그 다음에 동식물성의 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1부 또는 2부에 해당되는 물품을 만들어 갖고 가공을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조제식료품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조제식료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고 가공도에 따라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5부에 해당되는 뭐 광물성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25류, 26류, 27류 이 세 가지 류가 있는데 25류는 암석 광물, 26류는 금속 광물, 27류는 연료 광물 이런 것들이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가공도가 낮은 거겠죠, 그죠? 가공도가 낮은 거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가공도가 낮다고 물론 해당되는 거에 들어가 본 표 자체를 보면은 그 가공도에 대한 내용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는 거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이제 낮은 가공도의 어떤 물품이 여기 분류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하게 되면 뒤쪽으로 가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갖고 25루에 해당되는 물품은 예를 들어 갖고 요 13부로 간다든가 석 제품, 도자 제품, 유리 제품 이런 쪽으로 간다든가 그 다음에 26류는 금속 광물이 분류가 되는데 그 금속 광물에서 금속을 채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비금속 또는 14부에 해당되는 귀금속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채취를 한다라고 하면 이때 말하는 귀금속은 귀하다라는 그런 귀금속이고 요때 말하는 비금속은 요게 안일 비자가 아니죠. 천할 비자죠. 그러니까 기초 베이스 메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비돼 갖고. 그러니까 광석이 여기에 분류되면 그걸 갖다가 채취한 금속은 여기에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27류에는 연료 광물이 분류되는데 석탄계 연료 또는 석유계 연료가 분류가 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이 정밀 화학공업 생산품의 다 기초 재료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심지어는 뭐예요? 이 플라스틱, 우리 생활에 이 플라스틱 제품과 고무 제품 굉장히 많죠. 39류, 40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의 원재료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 가공도에 따라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물론 시험에서는 요 8부, 9부, 10부는 수록이 되어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원피, 가죽, 모피는 제1류에 해당되는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가공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식물성 생산품으로부터 뭐예요? 요 목재도 나오겠죠, 그죠? 여기는 먹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목재 그런 것들 목재 같은 경우에도 44, 45, 46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또 가공을 하면 뭐가 돼요? 펄프가 되고 거기다가 또 종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쇄 서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안에서 부 안에서도 가공도였다라고 이렇게 점점 이런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방직용 섬유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예요? 동물성 방직용 섬유 재료도 있고 식물성도 있고 광물성도 있고 그건 기초 재료가 분류가 되고 이게 방직용 섬유와 관련된 제품이다라고 하면 11부로 간다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류 구조를 가공도에 따른 분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13부에 해당되는 물론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5부에 해당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해갖고 가공을 해서 만들고 14부하고 15부에 해당되는 주로 물품들이 그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 밑에서 어디야? 26유로부터 그죠? 26유로부터 나오는 물품들이고 그죠? 그다음에 점점 가공도가 높아지면서 16유에는 기계류, 17부에는 기계 중에서도 수송을 담당하는 기계, 18부에서는 기계 중에서도 정밀기기, 시계, 악기, 19부는 무기, 뭐 작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술품, 공동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지금 흐름을 보시고 앞쪽에는 가공도가 낮은 것, 뒤쪽에는 가공도가 높은 것, 정밀 가공한 것들 그런 것들이 뒤쪽에 분류되는구나 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속견표를 보시면서 해당되는 류에 어떤 물품이 분류되는지 이거는 반드시 외우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다 암기해서 오세요. 다음 시간은 10분 후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계속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유형 자체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조금 쉬셨다가 쉬는 시간 갖고 다음 시간 제2교시 때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